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가나지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가에 홀로 나와 강물에 얼굴을 씻고 소리가 나졌던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안개 속으로 새벽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인 내 손을 잡누르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로 또 강물이 내 마음속에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고 우리 이제는 새벽강을 울었던 돌아가는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흘러가고 또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고 또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일단 맞춰. 천천히 거칠 거리.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창 모아 현장의 강의단장 최윤수 이사입니다. 지금 제가 시그널로 이제 녹음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 노래 뭐 아십니까? 네. 정태춘의 북한강에서라는 노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고요. 정태춘이라는 가수가 고졸 출신의 가수예요. 사람이 상당히 사회운동적인 그런 노래도 많이 했고 정치 비판적인 노래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그 심연을 건드리는 그런 노래를 좀 많이 했지 않았나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신성에 입사한 지 한 4년 차 됐습니다. 됐고요.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방화문인데 작년에 워크숍 때도 방화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한번 하라는 그런 또
강압 안에 강압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저 비장의 각오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시면이라는 그 단어가 혹시 니체라는 철학자를 아마 아실 겁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면이 그 마음속 깊은 연못,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깊은 연못이라는 뜻인데 자기 자아죠. 근데 그 시면을 자기 자신의 시면을 보려면 대단한 각오를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 시면이 나를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시면조차도 나를 보기 때문에 시면을 보려면 그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를 여기 쓴 게 저희 시면을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강의라는 게 저도 이제 말주변이 없고 이렇게 뭐 이 자리에 쓰고 그럴 만한 그 자격도 안 돼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2시간이라는 자리가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앞에 쓴 사람의 생각을 하고 듣는 분의 그런 거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조금이라도 교육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려면 제가 먼저 뭔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의 진실함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 친구가 과연 진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사람의 진실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뭐 내가 잘났고 저는 배움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9이고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그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50이 다 됐습니다. 감리는 제가 대한민국 감리가 시작되고 94년도에 세계감리가 시작됐죠. 그때부터 감리해서 제가 감리를 23년 정도 했습니다. 아마 감리 오래들 하셨을 텐데 제가 감리라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여러 현장을 다녔고 감리의 생리 그런 거를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좀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가정부라도 굉장히 심한 가정 속에 살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개병대라고 그러죠. 술 먹고 깽판 치고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런 걸 무지하게 많이 자랐고 심지어는 의처증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의처증도 굉장히 심해서 살림 때려부시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는 보통 부모를 이렇게 때리는 자식을 때류나라고 하죠. 때류나.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다 때려봤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때류나죠. 때류나. 하지만 아마 제가 굉장히 그런 평지풍파를 제가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진실성을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에 제가 생각하는 신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감을 안 해주시면 제가 이거 준비한 게 제가 한 3주 정도 준비를 나름대로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물론 제목이 이제 주제가 방화문인데 방화문만 갖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리의 불편한 진실을 오늘 좀 까대려고 합니다. 까댄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좀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좀 솔직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치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친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치부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시면을 열어놓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마 좀 표현이 부적절하다든가 동의가 안 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준비했구나. 그래서 뭐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중 앞에서 서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나 공포 중에서 가장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밤에 밤에 호랑이를 갑자기 맞닥뜨리는 공포보다 그 두려움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이 자리가 두렵거든요. 제가 이제 남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이 긴데 제가 준비한 내용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에요. 물론 방화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마음에 안 맞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저 친구는 제가 대한민국 감리의 산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그럴 정도로 저는 자부를 하면서 감리 업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저런 사람을 저 친구가 저런 신념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소 좀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불타는 방화문, 침묵하는 감리자. 방화문의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방화문에 대한 내용이 한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감리자에 대해 아마 새해 벽두부터 좀 어두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시청할 게 또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뭐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이 계실 텐데 요거 보시고 떠오르는 그 단어가 혹시 없으십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뜨끔이라는 단어, 뜨끔하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나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 관련자들을 욕을 하고 비판들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비판 대상에서 자기 자신은 살짝 빼놓습니다. 욕들은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은 빼놓고 욕을 하죠. 세월호 얘기를 자꾸 그 비교를 많이들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관련자들, 선박, 항공법, 해경 관련된 사람들, 정치적 관련된 사람들, 전 국민이 얼마큼 욕을 하고 비판했습니까? 엄청난 비판을 했죠. 그런데 과연 내 자신은 그 비판 대상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저부터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걸 떠나서 10수년간 한국 사회를 고질적으로 만들어온 관례 문화, 관습 문화가 차츰 쌓여서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 관례와 관습에 우리 자신은 침묵한 사람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거기서 욕을 먹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돼야 될까요? 오늘 이 방화문의 그 시사 매거진 2호평을 보고 저는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방화문의 문제의 원인 제공과 문제는 건설사도 아니고 하도업체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것은 감리입니다. 감리가 문제입니다. 저도 똑같이 포함되는 거고, 제가 잘났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제가 아까도 이제 제가 놓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내가 잘나서, 나는 지금까지 잘나서가 아니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다 제 자신이거든요. 저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나는 잘났는데 니들은 못났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강의 접고 나갈 용도 있습니다. 꼭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감리의 불편한 진실을 오늘 좀 표현을 하는 자리라서 방화문의 문제는 저는 95%는 감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반드시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남몰라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스컴에 나온 뭡니까? 혹시 뜨끔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아직 감리는 희망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방화문에 대한 그 내용이긴 한데 그 방화문에 대한 내용은 한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감리의 전체적인 그 어떤 총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한 70% 차지할 거고요. 우리는 지금 동안 한 20여 년 동안 방화문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망각 속에 빠졌던 거죠. 방화문뿐만이 아니고 저는 방화문은 오늘 하나의 매개체고 이 감리 생활을 하면서 감리의 본질을 너무나 놓치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새 그 모든 기업이 그 혁신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혁신, 뭐 다 바꾸자 이런데 혁신의 뜻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뭘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 혁자에 새로운 신자. 가죽을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서 가죽에 묻은 단단함, 어떤 고질적인 그 관례, 때 이걸 벗겨서 새롭게 만드는 걸 혁신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걸 우리가 그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거를 버리는 게 혁신입니다. 지금 창조 경제 뭐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이 혁신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좀 부적절한 표현인데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임팩트하게 좀 머릿속에 우리가 반성하자는 의미를 좀 넣어드리려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무엇을 잡고 반성을 하자. 저 패션 마커가 뭔지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 저기 신규들 입사하신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좀 그 강의에 좀 재미를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물음표에 들어갈 말을 용기 있게 한번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개인 사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신규가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신이요? 여성분이라서 그런 이거 비속어거든요. 비속어고 욕설이에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여자분이라도 모르고. 두 손 잡고 반성하자입니다. 네. 두 손 모아 반성하자.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나오세요. 신사임당 그려진 화폐입니다. 제가 좀 그 강의에 이런 몰입도를 위해서 약간의 퍼포먼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 슛입니다. 슛. 자, 이 그림은 그 남근석인데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근석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근석. 근데 제가 이게 꼭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이 표현을 갖다가 욕설, 비속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남근 숭배사상이 있거든요. 동양이나 한국은 그 남근 숭배사상이라는 게 그 조상 숭배사상이에요. 조상 숭배사상이고 어떤 그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예?
제천 동산 맞습니다.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 대해서 그 어원을 알고 계시는 분은 혹시 있습니까? 어원. 그 우리가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이 욕인가요? 발이 욕입니까? 신체 일부거든요. 그거를 욕과 연결시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그건 욕이 아니고 그 어원을 혹시 아시는 분? 그거 이제 거기는 모르시겠네요.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단어가 물론 이제 그 표현하기 좀 그런데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돋아난다의 도자입니다. 도자가 두 법칙가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그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관 숭배 사상은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사상이에요. 나쁜 사상이 아니고 여기 가서 막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70%가 반성인데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서 중요한 이런 그 생명체를 걸고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자 이런 의미로 조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머릿속에 뭔가를 반성하자는 의미를 깊게 새기자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아마 여기 종교인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든 뭐 불교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종교인들은 항상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저는 그 기도를 같은 말을 반성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저기를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사람은 인간은 항상 온전치 못한 동물입니다. 항상 뭔가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자 그런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갖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존재 이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아니면 이 우주 속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제 저도 이제 50이 이제 들어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100세까지 과연 뭐 사람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 100세에서 어렸을 때 하고 나이 먹었을 때 빼고 인간이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나이가 한 5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구의 나이. 우리가 우주 물리학적으로 46억 년의 지구의 나이입니다. 46억 년의 지구의 나이고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나이죠. 근데 인간의 나이는 기껏해야 100년 오래 살아야.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이가 금방 따지죠. 너 몇 살인데 아이고 어린 자식이 뭐 좀 그거 새털 같은 나이도 아니에요. 제가 50이든 저 새끼 저거 50도 안 된 놈이 저기서 저 떠들고 있어. 난 60이다 70이다. 이건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나이 100년 새털도 안 되는 나이입니다. 새털도. 그러니까 내가 70, 80이 되었어도 5살, 3살한테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만큼 인간의 나이는 별거 아니고 세월도 짧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다 추구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그 좀 즐거움을 찾는 행복. 그 즐거움이 뭐냐면 그 물질이나 소유하려고 하는 행복.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행복.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저보다 연배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선배님들, 형님들인데 나이를 좀 먹어감에 따라 행복이란 조건이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떤 행복을 찾냐면
의미를 찾는 행복을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좀 정신적인 행복을 찾는다고 하죠. 혹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굉장한 물질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의미를 찾는 그런 그 어떤 그 정신.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이기심을 버리고 좀 더 아니면 다른 뭔가를 위해서 좀 하려고 할 때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좀 생각해보자, 깨우쳐보자 라면서 이런 글을 올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감리 업무의 그 태생적 본질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감리는 저희가 이제 감리를 한 23년 했어요. 23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리는 단순해요. 단순한 게 뭐냐면 그 잘못된 걸 바로잡는 사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기술력, 테크닉, 스킬,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공사 목적물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건축주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혼자 힘으로는 안 돼서 등장을 한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설계자, 디자이너고 하나는 콘트랙터입니다. 시공자. 건축주는 디자이너하고 콘트랙터만 있으면 하나의 목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어요. 건축주가 요구하는 거를 그 세 집단이면.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부족해져요. 2%가 부족하죠. 만약에 그 세 집단이었으면 계속 잘 됐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본성이 두 가지가 제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제어하기 힘듭니다. 실수를. 또 한 가지 욕심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본성이. 실수와 욕심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꼭 원하는 목적물에서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생겨난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집단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감리. 그래서 감리의 태생적 본질은 기술력이라든가 테크닉이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기술사 공부를 하고 뭘 해서, 여기 전부 건설적 전공하는 신분이죠.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느 쪽은 설계로 가고, 어느 쪽은 시공사로 건설사로 가고, 어느 쪽은 발주차 공무원으로 가고 하고 감리로 가는데, 그 부류랑 제가 건설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류랑 완전히 틀린 특별한 정신 상태를 소유해야 되는 게 감리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거예요. 감리의 본질은 딱 하나 이거예요. 정도를 걸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1순위가 돼야 된다. 내가 기술사 공부하고 이게 1순위가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대단한 착각들을 빠져있다고요. 감리가 생긴 20년 동안 우리는 이걸 직업이라고 해서, 물론 직업이죠. 근데 이런 소명과 사상이 없는 사람들은, 저도 이 감리업을 당장 때려치고 지금 몸 바꾸고 집으로 가셔야 돼요. 왜? 설계하면 되고 시공하고 하면 돼요. 공무원을 하면 되고. 왜 감리에 앉아있냐고. 핵심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상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워낙에 제어하기 힘든 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정신 상태는 굉장히 특별한 정신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심과 정의가 그걸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하는 아주 특수한 직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 도덕적 정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실천력이 필요해요. 그 도덕적 정의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공자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하고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착각하고 2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시방도 보고 도면 보고 검토하고 중요하죠. 그거보다도 이 정신이 없다면 감리는 저를 비롯하나 감리회사 오너나 마찬가지입니다. 감리회사 오너, 감리회사 오너가 일반 건설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회사가 갑니까요? 그럼 갑리 태생의 본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바른 길 옳은 잘못을 바라잡는 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규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공사한 목적물을 규정하고 일치시키는 것이겠죠. 방화문의 품질이 이렇게 그 눈속임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세월호 얘기했지만 세월호 얘기를 좀 같은 이유에 몇 가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의 이유가 공통적이더라고요. 세월호도 굉장히 많은 그 규정이 있었어요. 무슨 뭐 선박법, 무슨 법 엄청난 규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백서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키는 세력이 없었어요. 강력한 제지 세력이. 암만 규정이 철저하면 뭐합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관례화된 거죠. 그리고 방화문이 이게 제가 감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방화문에 대해서 이거를 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마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한번 몇 번 이렇게 걸고 문제를 했었는데도 당연히 방화문도 규정은 명백하게 있는데 누가 그거 제지를 안 하면 건설사가 하게 법이라는 게 법관이 있고 왜 있습니까? 제지하는 그걸 가지고 지키는 누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근데 그냥 뭐 시공사가 갖고 온 가짜 소리예요, 그거는 합격을 위해서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실제 방화문이 아니라 더 강화된 방화문으로 합격시켜 갖고 온 거죠. 그걸 그냥 그것만 보고 오케이 하면 무슨 초등학교 감리합니까? 이거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세월호 사건하고 또 아마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관례라는 건데 저는 이 관례 구습이라는 단어 앞으로 21세 미래 창조 뭐 어쩌고 글로벌 사회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 관례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전 불감증에 너무 젖어 있다는 거죠. 관례. 감리는 뭔가 새로운 걸 까부셔야 되는 거예요. 관례를.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 뭐 내가 굳이 여기 와서 내가 총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마 세 가지가 세월호 같은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방화문의 규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하고 디테일합니다. 방화문이 일종 방화문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 각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비차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1시간 동안 한 1000도 이상 열을 가합니다. 시험을 할 때. 그래서 그 빛 아닐 빛자야. 열은 차단은 안 한다. 불꽃만 차단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법은. 이거는 물론 KS 제품이긴 하지만 국토부 고시에 별도로 고시를 해놨어요. 방화문 내화 시험 규정은 좀 더 방화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자재보다도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법이 있는 건데 감리가 확인이 부실하다. 세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시류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데 당연히 현장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시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합격 확률이 되게 낮아요. 방화문 시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험 규정이 좀 디테일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업체가 법원 합격한 제품을 써야 되니까 편법을 쓰죠. 모든 편법을 다해서 합격시키는 제품을 써서 그 시험 성적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성적서는 가짜란 말이에요. 감리는 그거 보고 오케이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감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인기관 가서 시험에 반드시 입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시료 채취를 했다 하더라도 공인기관까지 또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 인터벌 기간에 또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또 보강을 하고 근데 그대로 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합격 났을 때 이렇게 가라하고 편법을 해도 합격률이 60%가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제조업체를 바꾸라고 하든가
자재나 규격 업그레이드를 강력하게 조치를 해줘야 돼요. 감리가. 이거 해줄 사람은 감리밖에 없다는 거죠. 20년 동안 우리는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저렇게 떠들고 지금 소송한다 뭐 어쩐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현장 그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제가 오창 모아 현장에 온 지가 한 2012년 말에 투입이 됐는데 민간 현장이고, 저는 그 건기법 현장도 많이 했고 프로젝트를 여러 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저는 알고 있었고, 근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택법 현장에 와서 이걸 건드릴까 말까 고민도 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 아는 사람이 그냥 주택법 현장 가는데 가서 그냥 조금 쉬었다가 와. 주택법 현장은 쉬었다가 오는 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택법 현장을 최근에 많이 안 했었고 예전에 하다가 건기법을 많이 하다가 했는데 그러냐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주택법은 설계 변경이나 어떤 그런 걸 좀 건기법보다 덜 하기 때문에 쉬었다 와라. 그래서 그거만 고민을 했어요. 이걸 건들까 말까. 그래서 고민 결론이 그래 한번 그래도 광화문 문제를 제기를 하자. 그래서 시험을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소장 불러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찰이 빚어지죠. 그 마찰이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 반응이 왜 지금까지 다 안 했는데 왜 유독 너만 그러냐 이거야. 왜 너만?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단장 대한민국의 감리단장 아무도 안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서 별별 폭력이나 폭행 행사를 다 당합니다. 제가 그 소장한테 뭐 제가 뭐 감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소장한테 싸운 적도 없어요. 제 노트북까지도 집어 던지고 개 쌍욕은 다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만큼 충분한 응징을 하고 했죠. 하고 대표이사 불러서 소장도 바꿔달라 하고 뭐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안 했다 이런 거예요. 관례가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왜 그러냐. 저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리는 그래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정상적인 걸 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야. 아무 이유가 없어. 딱 그거야. 그게 과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싸워서, 근데 싸움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커.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를 내가 치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좀 유하게 썼어요. 유하게, 부드럽게, 설게, 이해시키는. 계속 이해시키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좀 이해시키고 뭐 이런저런 것도 영상도 보여주고 우리는 이러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요새 소송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광화문에 소송이 많이 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계약을 바꾸기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광화문으로 그 방화문 업체가 굉장히 소규모고 그래요. 중소업체고. 근데 국내 방화문 업체가 큰 데가 금강 EMC랑 삼성 CS 두 업체가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강 EMC 업체를 아까 저희 업체였는데 그 업체에서 새로 개발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 방화문이 있었어요. 그걸로 계약 적용을 해서 아마 단가가 한 60% 정도 상승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 변경을 해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이 뭐냐면 문짝 내부에 스테 강제 보강을 들어가서 문짝하고 리벳 접합, 강접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 충전재가 미네랄 오를 쓰는데 거기 접착제를 기존으로보다 우레탄 본드를 쓰는데 우레탄 본드는 그 수지 성분 때문에 내화성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자체 개발한 무기질 본드를 적용을 했고 프레임에 보면은 가스켓이 적용되는데 대부분 EPDM 가스켓이라고 고무 가스켓을 적용합니다. 그것도 고무는 불에 타지 않습니까? 취약해서 국내 이거 특허품인데 불연 가스켓, 주경텍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 사장님도 굉장히
그 어떤 기술적 마인드는 높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만나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서 저희 방화문은 그 시도 채취를 확인해서 합격품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는 불합격을 했었는데 이렇게 개선을 해서 오고 요게 이제 그 문짝에 들어가는 그 보강제입니다. 보강제. 요 보강제가 3T짜리 보강제. 왜냐하면 열이 한 1000도 정도 올라가면 문이 다 뒤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기질 본드를 여기 미네랄 오리고 무기질 본드를 우레탄 본드에서 바뀌어서 적용을 했고 이게 리벳으로 그 보강판하고 문짝을 강수성으로 접합을 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도화 체크 보강판이고 내부. 여기 이제 이게 불연 가스켓인데 이게 난연 가스켓이 있고 불연 가스켓이 있어요. 불연 가스켓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난연 가스켓은 한 10배 정도 들어가고 이 안에 또 철심이 있어요. 철심. 이건 국산 특화품이에요. 나중에 아마 그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업체도 그래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개선을 해서 좀 시간이 조금 제가 2시간인데 50분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가 조금 길어서 1챕터 현장에서 감리 부수입 올리는 방법 이런 제목을 저도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위에 부제가 달려있어요. 제논의 역설. 제논의 역설이라고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지만 수학자인데 역설적 문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3명의 감리가 있습니다. A감리, B감리, C감리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방화문 관련해서 A감리는 방화문 시험 비용이 한 500에 세트당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조금 단가가 내려갔는데 이게 편계, 양계 가격이 틀린데 편계 기준이 그래요. 양계는 훨씬 비싸고 이 전 물량을 조건에 맞춰서 하려면 지금 현재 방화문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세트당 한 20만 원도 안 돼요. 조금 더 괜찮은 단가는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방화문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는 절대 방화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SD 철제문이고 진짜 방화문 기존 우리가 규정에 맞는 방화문을 만들려면 최소 10에서 15만 원 단가가 상승돼야 됩니다. 단가가 만약에 최소 보통 아파트 작은 게 500세대인데 5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갑니다. 세대당 현관, 대피 공간 2개 정도 들어가니까 공용보관 추가하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죠. 제가 3번 하얀 글씨 침묵의 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건설사가 당연히 이렇게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게 돈을 없대는 게 아니라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인데 지금까지 건설사가 이 돈을 안 쓴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어차피 계속 감리가 넘어왔으니까 침묵해주는 대가로 내가 50%도 아니야 30%만 나 달라. 그렇게 되면 수치상으로 계산하니까 4천에서 5천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감리 연봉 기껏해야 5천 미만이죠. 내 노력으로 연봉을 2배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A감리가 있어요. A감리. B감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감리의 태생적 본질을 얘기했는데 감리의 태생적 본질은 규정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철저한 규정을 준수한 사람. 이러려면 이 사람은 시공사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불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정상인인데 이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합니다. 또라이적 기질이 있어야지 정상인인데 정상인이 아닌 걸로 이상하게 거꾸로 돼버렸죠. 지금 이 시대가. 제조사 단가가 방화문을 만들려면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품질이 그러니까 제가 향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향상이 아니라 정상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단가를 상승시키려면 방화 품질이 정상이 돼야 되죠. 당연히 금액 올려줘야죠. 금액도 안 되는 걸로 어떻게 방화문을 만들려고 하면 물성세리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 조사에 따라서
도출된 결론이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B감리예요. 밑에 4번 이걸 아시는 분 계시나요? V는 C분의 F. V 공식인데 밸류 엔진은 코스트분의 펑션이죠. 정식은 아니에요.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장 최적의 V는 코스트가 그대로 있어야 되고 펑션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저는 방화문은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지만 올라간다는 게 정상을 간다는 얘기예요. 코스트가 정상에 가야지 품질이 정상이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자가 B감리가 있어요. B감리. B감리가 정상적인 감리겠죠. 나머지 C감리가 있어요. C감리. A감리도 아니고 B감리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봐주는 사람. 부수입도 안 올리고 철저한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병신년이죠. 병신년. 예.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통계로 전체 감리 연수가 아마 국내에 한 4만 명 정도 될 겁니다. A감리가 전체 감리의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B감리가 또 마찬가지로 5%고, 나머지 슬픈 얘기인데 물론 저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90%가 C감리에 속합니다. 저는 단언을 합니다. 방화문과 감리 문제의 공통점이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방화문의 규정과 품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방안과 감리원의 정신과 자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방안. 방화문의 규정과 품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방안. 아주 단순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해결 방안 키가 어떤 거겠습니까? 정상화 시키려면 금액부터 정상화 시켜줘야죠. V는 C분의 F 원칙을 해줘야지 품질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거 안 하면서 올리라는 것은 처음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리원들은 조용히 침묵을 하고 있죠. 자, 이거랑 같이 대비적으로 감리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감리원은 특별한 정신 상태의 소유자야 돼요. 또 그거에 걸맞는 자질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방안은 연봉이 2배 상승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이 있었음으로 바랐다는 게 꼭 우리 신성의 대표이사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감리회사를 겪어봤어요. 그렇지만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지금 우리가 받는 연봉, 물론 여기 오늘 입사하신 분들도 있고 신규 감리원들도 있는데, 신규 감리원들한테는 제가 희망을 주기건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연봉이 지금 이 연봉으로는 자질을 향상하고 정신을 향상하는 것 또한 방화문과 같이 똑같은 어려운 상태예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둬야 되고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자, 감리에서 오너들도 똑같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마 동의들 다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비장의 각오를 안고 이 자리에 쓴 게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을, 세월호의 그 아주 어린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서서히 침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침몰이 우리의 미래와 자손들을 서서히 침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한번 더 봤습니다. 일을 되게 해야지 감리가 교과서 규정만 가지고 되나, 그건 경험 없는 초짜들의 말이고, 이 돈에 뭘 그렇게까지 내가 해, 이 나이에 내가 뭘 다서 머리만 아프지. 자, 우리는 경력자, 경험자를 굉장히 우대를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도 건설의 경력이 한 25년 돼요. 제가 이제 뭐 일찍 사경을 시작해서 나름대로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경험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과 타협, 대한민국을 억누르고 있는 그게 저는 그 괴물이라고 보거든요. 잘못된 경험과 타협이라는 괴물이 우리 지금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런 관례 문화는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되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감리가 굉장히 디테일하대요. 감리법이, 규정도 선진국에 대해, 감리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감리법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한국법은.
근데 감리가 그거를 사용을 안 한다. 있으면 뭐예요? 사용을 안 한다. 그 얼마나 좀 창피한 얘기가 아닐까. 정말 쓰라고 줘줬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쓰질 않아요. 그러니 건설사나 제가 자꾸 건설사 출신도 있고 뭐 저 있는데 건설사를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세력을 제대로 안 하니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이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는 반드시 투철한 올바른 정신을 갖춰야 되고 그런 그 법의 칼날을 가지고 시공사의 목을 단칼에 쳐내야 됩니다. 단칼에. 제가 표현이 그렇지 못했지만 칼집도 빼지 않아요. 지금까지 감리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침묵해온 것들의 몇 가지 중에 철근 결석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기본사항이에요. 철근 결석선이 시방서에 100% 체결로 되어 있죠. 100% 체결. 100% 체결도 엇갈려 체결이에요. 한쪽 체결, 이쪽 체결. 자, 우리 저 내진 구조에서 철근 결속선은 저기 접합 부위는 다 체결을 해야 돼요. 내진 구조는. 근데 제가 20몇 년 동안 감리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100%죠. 그런 현장 혹시 해본 적 계십니까? 100% 체결한 현장? 잘해야 70%죠. 아니 50%?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 관례적으로 계속 그래요. 관례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할 사람이 감리인데도 관례. 이걸 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쌓여온 관례가. 자, 그러면 콘크리트 파설. 우리 콘크리트 파설 하면은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같은 거 물량 많을 때 3,000도씩 칠 때는 야간까지도 갑니다. 10시까지, 12시까지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최소 거푸지 준치 기간이 있죠. 물론 5메가파스칼 이상인데 한 5시간, 6시간 있다가 아침에 해체가 들어가요. 물론 5메가파스칼 시험은 하겠죠. 근데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밀어붙이는 게 또 많아요. 저도 많이 싸우는데 근데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또 침묵을 해왔었고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는 건데 그 다음에 현장 대리인 배치. 지금 건설사도 그렇고 건설사 자격을 낼 때 기본적인 배치 인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원청과 현장 소장 말고 하도업체도 현장 대리인의 배치 자격이 있어요. 얼마 이상이면 뭐 무슨 자격대로 해야 되는데 한번 제대로 확인해서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건기법은 그나마 하는데 건기법도 뭐 50%도 안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적적 자격증을 현장들에 배치하는 이유는 품질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리하라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죽은 법이 되어버렸어요. 법은 살아있는데 현실은 죽어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 기술자, 소장, 뭐 저도 그렇지만 현장 소장이 그렇게 나한테 개기고 내가 정당한 걸 했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싸우고 했을 때 내가 교체 요청도 하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현장 기술자 제대로 한번 교체 요청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래갖고 공모까지 있어서 공무원한테도 제출했어요. 청주시청 공무원을 가서 하는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너 뭐야 이걸 왜 갖고 와 귀찮게. 공무원도 도와주지 않아 이 나라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네, 좀 그렇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요즘에 생각한 건데 안전관리비는 법정으로 사용하는 거죠. 건기법은 그래도 다 사용을 안 하면 토해냅니다. 정산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하고 주택법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파트 현장에서 민간 현장 건설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민간 현장이라고 자기 현장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민간 현장 아파트 분양가 갖고 하는 거죠. 저는 건축주를 입주자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행사가 있는데 건설을 해서 시행사는 페이퍼 컴퍼니지 않습니까? 자기네 시행사 같은 쪽이라고요. 그러면 안전관리가 남으면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시행사한테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입주자한테 가는 것. 근데 이것도 애매해요. 제가 뭐 질의의심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지 이것도 부정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거
올해 감리협회 발표 노임 단가가 특급이 하루 그 1인 노임 단가가 29만 얼마 정도 돼요. 그게 그 건기법에서는 월 22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해서. 그래서 1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8천 나옵니다. 고급이 6,700대고 중급이 5,400대입니다. 여기다 기술력 관리비가 붙어서 관리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노임이죠. 물론 제가 여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제가 여기서 그 관리 업무를 하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하라고 이 감리비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리비에 왜 여기 감리비 40%를 회사 오너가 가져갑니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부당한 거를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싸워본, 저도 못 싸워봤지만 한번 싸워본 계신 분이 계신지, 어디에라도 매스컴에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기타 등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관례라고 생각하고 계속 쭉 침묵으로 일관해왔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침묵에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감리 딜레마, 우리 신규 감리 잠깐 이뤄놓습니다. 신화람과 안정의 신으로 건설사 과장들 이사과 현장소장이 무서워요. 고기 하나 던져주면 꼬리 흔드는 순한 강아지, 잔뜩 주어진 권한을 사용법을 몰라 그게 설계사였던 오너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머리만을 외치시고요. 가끔 감리업무의 정의감이 강령하시면 시공사 기사들만 잡지요. 재택근무의 파리목숨으로 등산바지와 운동화를 즐겨 신으며 미리 독수 연습을 기본이고요. 행정도 몰라요, 부정도 몰라요. 덕분은 서명 하나면 끝이지요. 나는 오로지 눈만으로 걱정만 하죠. 아마 이 생각에 좀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 새끼 뭐지. 근데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제가 조금 그냥 임팩트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내용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감리에게 우리는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부리려면 반드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어제 우리 임원님이나 사장님께서 회사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회사를 분명히 키운다고 하셨는데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셨어요. 어떤 회사가 가동이 되고 동력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하고 가치관. 그건 오너가 믿음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 사용자는 그 믿음을 믿고 회사의 가치관 갖고 따라오는 겁니다. 회사 연봉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의 태생에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기술사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건설사나 누구보다 기술력이 우리는 뛰어나야 된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항상 두 번째가 돼야 되고, 그들보다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는 바로 올바른 바른 정신이에요. 이거는 아마 감리가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상적 토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말로 감리 회사가 유일무이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님한테 드리는 글을 조금 영상으로 제가 한번 좀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이 영상에 나옵니다. 정현석 대표님께 드리는 글. 우창 노화 현장 감리단장 최윤수 이사입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의 깊은 성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49년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딸과
아들, 두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나마 저를 이 삶 속에 넣어준 조물주의 뜻에 응답하는 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껏 맑은 하늘을 우러러 그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리라는 직업인으로서 20여 년을 넘게 먹고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그저 먹고만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말입니다. 저를 먹고 살아오게 한 이 직업이 정녕 침묵하는 직업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여러 감리회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 별반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 또한 없습니다. 다만 제 삶의 반수를 넘은 이 감리라는 직업에서 무언가 부끄럽지 않은 조금은 당당한 그 어떤 것은 성취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특별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은 걸어보고 싶습니다. 신성이라는 이 회사와 이곳을 이끄는 원로가 무언가 이 업계에서 모든 부당함과 올바르지 못한 것에 침묵하지 않는 조금은 정상인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는 정상인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 저의 모든 표현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것이 정녕 불편하시다면 저는 기꺼이 이 자리를 빌어 사직서를 제출할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큰 정의를 보시고 기업은 이로써 아니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삶의 정점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비록 우리 신성의 대표님뿐만이 아닌 모든 임직원분들과 제 자신에게 고개 숙여 바치는 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고요. 서로 이렇게 박수를 쳐가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성하십시오.